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 세 번째 과목 심리검사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심리검사 우리 임상심의사 2급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과목은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즉 전략적인 공부 방법은 뭐예요? 첫째, 과락만 면하자. 이렇게 공부하면 마음이 편할 겁니다. 하지만 강의를 들으면 무조건 60점 이상은 맞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가장 어려운 과목이 60점을 넘으면 뭐 100% 합격되겠죠. 세 번째는요. 오히려 심리검사가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만 깔리면 오히려 더 쉽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렵다. 어려운 건 또 하염없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건 포기하면 된다. 버리면 된다.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아주 즐겁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41번 본격적으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심리검사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검사자들은 검사 제적의 기술적 측면에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웃기지 마라. 기술적 측면에만 이런 애만만 나오면 벌써 삑사리 잘못된 거죠. 그럼 어떤 거예요? 문제가 나왔잖아요. 윤리적 측면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얼마나 쉬워요. 이렇게 지가 다 써 있잖아요.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윤리적 측면 문제도 관심을 갖고 다뤄야 된다. 답이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볼 거 없다. 와, 심리검사 정말 이거 쉬우네? 오케이. 42번으로 넘어가자. 그렇습니다. 42번 MMPI-2 재구성 임상척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워요. MMPI-2의 임상척도는 건우와 희반이는 남편이 강렬해서 하여튼 강렬하대요. 강렬해서 경사났네? 이게 우리가 이제 포인트 외우는 방법이죠. 건우와 희반이는 남편이 강렬해서 경사났네? 그래서 이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0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MMPI-2예요. 그래서 여기서 건강, 염려증, 우울증, 히스테리, 반사회성, 남성성, 여성성, 편집증, 강박증, 정신분열증, 조현병이라고도 하죠. 여기는 뭐예요? 경조증, 여기는 사회적 내향성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요거를 MMPI 재구성했단 말이에요. 재구성을 해서 RCD 또 RC1, RC2, RC3, RC4, RC5는 없습니다. 그래서 RC6, RC7, RC8, RC9로 재구성했다. 즉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건 성격적인 측면입니다. 이상성격적인 측면을 이런 이상성격이 자세하게 어떤 행동의 특징들을 나타내는지 이렇게 재구성한 거다. 그래서 RCD는 의기소침하다. 의기소침한 걸 나타내고요. RC1은 뭐 건강 염려증이죠. 그래서 신체적으로 예민한 거. RC2는 그래서 히스테리에 대한 내용들. RC3는 반사회성, 반항적이죠. 또 RC6은 5는 없고요. 편집증, 뭐 이렇게 집착이나 의심 이런 거 나오고요. RC7은 뭐예요? 강박증이죠. 강박증. 그래서 강박증은 여기 나온 것처럼 반대로 올바른 행동을 못하고요. 역기능적으로 나쁜 정서를 갖고 있어요. 강박 행동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역기능적 부정 정서를 나타내는 것은 RC7이다 라고 보고요. RC8은 여기서 정신분열증, 기태적 현상. 그래서 이런 기태적 현상이 뭐냐면 망상이나 환각, 이런 정신분열, 이런 행동을 나타낸다. RC9는 여기서 뭐예요? 경조증. 그래서 경조증, 막 조증, 이렇게 막 흥분이 올라오고. 사회적 내향성은 여기서는 없다. 즉, 재구성 임상척도의 특징은 RCD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남성성, 여성성인 5번이 빠져있고 10번 사회적 내향성이 빠져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MMPI-2 또 MMPI의 재구성 척도가 깔끔하게 정리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갈 거 없습니다. 이 정도만 알면 될 거고요. 저는 이거 진짜 어려워요. 그러면 그냥 역기능적 부정 정서는 RC7이다. 3번이네 정답. 이렇게 외우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43번으로 넘어가 보실게요. 시각 운동 및 시각적 단기 기억. 단기 기억. 여기서 또 특징은 시각이에요. 시각. 이런 것들을 측정하며 운동 순수하게 정보 처리, 어떤 정보 처리 속도를 나타낸다. 정답은 동형 검사, 종형 찾기다. 같은 모양을 찾는 거예요. 같은 모양을 찾으려면 어떻게 찾아야 돼요? 시각적, 눈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같은 모양을 찾으려면 빨리 잔머리가 빡 굴려야죠. 단기 기억이 있어야겠죠. 같은 모양을 빨리 찾아야겠죠. 그래서 정보 처리 속도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시각적 단기 기억 처리 속도와 관계 있는 것은 동형 찾기다. 이렇게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4번으로 넘어가 보시죠. MMPI-2의 임상 척도 중 0번 척도가 상승하는 것은 또 우리가 기본 또 우리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무기가 참 중요해요. MMPI-2의 임상 척도는 뭐예요? 건우와 희반이는 남편이 강렬해서 경사났네. 그래서 요것도 시험지에 여러분 써놓으면 좋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1, 2, 3, 4, 5, 6, 7, 8, 9, 땡 0번이다. 그래서 0에 해당하는 건 뭐예요? 사회적 내향성이다. 내적이고 조금 답이 나왔죠. 소극적이다. 내향적이니까 끝. 공부 참 재밌지 않나요? 미치도록 재밌을 것 같아요. 정말로요. 사실 건우와 희반이는 남편이 강렬해서 경사났네. 답이 다 나오는데요. 40. 그럼 예를 들면 여기서 지나치게 정신건강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정신건강 건강 염려증이네. 1번이다. 이렇게 맞추면 되겠죠. 45번 갑니다. 표본에서 얻는 타당도 개수가 표집에 의한 우연 요소가 아니에요. 우연 요소가 아니라는 건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아니에요. 즉 검증된 거예요. 이렇게 계속. 검증됐다는 건 뭐예요? 샘플링을 여러 번 했다는 겁니다. 샘플링을. 그래서 표본 조사를 할 때 우리가 예를 들면 대통령 누가 당선될 것이 선거할 때 갤럽 조사 이런 조사 많이 하셨습니까? 이런 조사할 때 몇 번 반복적으로 조사를 한다 이거예요. 샘플링을 여러 번 한다 이겁니다. 샘플링을 여러 번 해서 생기는 오차 범위를 표준 오차라고 합니다. 표준 오차. 샘플링을 여러 번 해서 생기는 그래서 여러분 방송에서 이제 개표 방송할 때 이번 갤럽 조사의 평균 조사는 오차 범위 3%입니다. 이런 오차 범위라는 거예요. 샘플링을 여러 번 해서 발생하는 오차 범위를 표준 오차라고 한다. 그럼 답이 나왔죠. 우연이 아니라 여러 번 샘플링을 통해서 나타난 건 표준 오차다. 1번. 너무 재밌잖아요. 나머지는 알 거 없죠. 알 거 없죠. 버리면 됩니다. 잘 버려야 답이 맛있게 내 것으로 됩니다. 46번으로 가보시죠. 웩슬러 지능검사를 실시할 때 주의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만 체크하면 되겠죠. 피검사자의 반응을 기록할 때는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당연하겠죠. 검사자 하는데 기록할 때 내 마음대로 막 짜집기해서 자기 주관대로 검사하면 안 되겠죠. 이건 객관적 검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검사하는 게 원칙이다. 당연하지. 나머지는 보면 헷갈리지. 그럼 안 보면 됩니다. 47번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BGT, 벤더 게스탈트 테스트. 그래서 벤더 게스탈트 테스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체크하면요. 정서적 지수와 기술적 지수가 거의 중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벤더 게스탈트. 형태주의죠. 형태. 어떤 형태의 모양에 대한 기질을 파악하는 건데요. 사람은 기질과 정서는 서로 상식적으로 많이 같죠. 저는 기질이 다혈질이니까 정서적으로도 뭐예요? 막 뜨거운 감정이 올라온다. 이런 중복되지 않는다. 웃기지 마라. 중복된다. 끝. 나머지는 공부에 방해된다. 48번으로 넘어가자. 공부가 왜 이렇게 재밌는 거야? 48번 또 뭐가 있을까요? 다음 중 뇌 손상으로 인한 기능이 떨어진 환자를 평가하고자 할 때 흔히 부딪힐 수 있는 환자의 문제와 거리가 먼 거예요. 뇌 손상이에요. 뇌가 손상됐다. 그럼 뇌적 문제가 많이 있겠죠. 뇌적. 근데 시력장애.
뇌 손상으로 인해서 시력장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먼 거에 틀린 게 아니라 하지만 뇌 손상으로 시력장애가 생기는 경우는 드물다. 그래서 시력장애가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49번으로 넘어갑니다. 웩슬러 4판, 코리아 한국판 웩슬러 4판에 대한 내용이죠. 일반 능력 지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출제가 안 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묶어서 여러분들 외우셔야 됩니다. 언지작처다. 그래서 오, 심리검사 겁나 어렵다겠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웃기지 마 언니. 우리 김덕기 교수님께서 쉽다고 언니 입 닥쳐. 언니 닥쳐. 언지작처. 언니 닥쳐.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어 이해가 있고요. 또 지각 추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 기억이 있고요. 처리 속도가 있다. 이 네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언어 이해와 지각 추론을 묶어서 일반 능력 지수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반 능력 작업 기억과 처리 속도를 묶어서 인지 효능 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반 능력 지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부분이겠죠. 근데 우리 기출에서 풀어봤지만 동형 찾기는 같은 걸 찾는다. 같은 걸 찾으려면 어떻게 돼요? 빨리 찾아야지. 빨리 처리해야지. 그래서 처리 속도는 동형 찾기다. 처리 속도 동형 찾기 찌치퐁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추가적으로는요. 작업 기억. 작업 기억은 작업을 기억하려면 순서를 잘 기억해야겠죠. 그래서 순서 숫자가 나오면 작업 기억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번으로 넘어가죠. 원판 MMPI의 타당도 척도가 아닌 것은 이것도 여러분 어렵게 느껴지지만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키포인트 MMPI의 타당도 척도는 MMPI 검사할 때 검사의 태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음표 그냥 어떤 걸 체크하는지 모르겠다. 물음표 척도 또 세련되지 못하게 거짓말하는 거 L 척도 또 아주 뻔한 거짓말하는 거 K 척도 아주 이상하게 대답하는 거 정상인보다 아주 이상하게 대답하는 거 F 척도 이 네 가지 척도가 타당도 척도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건 뭐예요? S 척도죠. S 척도는 MMPI1이 아니라 MMPI2에서의 타당도 척도에 해당한다. 즉 너무 자기를 과시하는 자기 과시 척도다. 잘난 척 척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1번으로 가보시죠. 로샤 검사에서 지각된 스트레스와 관련된 구조 변인 나옵니다. 그래서 FM 동물 운동 반응에서 나오면 정신활동 스트레스죠. C 순수 무채식 반응인데 여기도 정서 표현 또 스트레스와 관계 있죠. 또 Y 순수 음영 반응인데 여기도 뭐예요? 불안이나 무력감 이것도 스트레스겠죠. 그래서 스트레스와 관련된 구조고요. 아주 단순하게 M은 뭐예요, 교수님? M은 아니다. 알 필요 없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똑같이 나옵니다. M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2번으로 가보시죠. 지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체크하고요. 지능이란 인지적, 지적 기능의 특성을 나타내는 불변 개념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불변 개념이 아니다. 즉 카텔의 지능 지수, 지능 이론에 의하면 카텔은 결정체적 지능이 있고 유능성 지능이 있다. 유능성 지능은 유전에 의한 지능이고 결정성 지능은 환경이나 어떤 변수 요소에 따라서 지능은 계속 변한다 이겁니다. 즉 결정화된 지능은 문화적, 교육적 경험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이거 변하는 거죠. 그래서 불변 개념이 아니다. 변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3번으로 가보시죠. 집중력과 정신적 추적 능력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신경심리 검사는 이런 신경 여기서 집중력이에요. 정신적. 집중력이 포인트입니다. 집중력을 하는 검사는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정답 체크하면 트레일 마킹 테스트라고 하는데 트레일이라는 것은 보통 등산로, 어떤 등산선, 선을 말하는 선, 선로, 선의 길, 선.
그러니까 선을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을 이렇게 연결해서 또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선을 연결하는 모양을 보고 하는 걸 이 트레일 마킹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로 읽기 검사다. 선을 이으려면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집중력 트레일 마킹 테스트 선로 읽기 검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알 필요 없다. 어차피 이 문제 나오면 똑같이 나옵니다. 54번으로 가보시죠. 사크의 문장 완성 검사에서 4가지 영역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정답 체크하면요. 성취 욕구 영역이다. 그래서 SSCT는 문장 완성 검사는 뭐냐면 내가 뭐뭐라면, 내가 어떻게 했다면, 나는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문장을 주어지고 내가 완성하는 겁니다. 이 완성을 보고 내 남자의 심리 상태를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성취 욕구는 뭐 성취 욕구를 이렇게 문장 완성으로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문장 완성 검사의 4가지 영역에 속하지 않는 것은 성취 욕구는 속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4가지는 가족 영역, 성 영역, 대인관계 영역, 자아개념 영역 이렇게 4가지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고요. 한 번 더 강조하면 성취 욕구 영역은 아니다.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5번이죠. 정신지체가 의심되는 6세 6개월 된 아동의 지능검사에 가장 적합한 것은 한국판 웹시다. 웹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웹시 검사는 보통 3세에서 7세 아동, 정신지체가 의심되는 3세에서 7세 아동에게 해당하는 검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6번으로 가죠. 검사, 재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검사, 재검사 신뢰는 뭐예요? A라는 검사를 어떤 시간을 두고 똑같이 또 검사를 하는 것을 검사, 재검사 신뢰도록 한다. 옳지 않은 건 뭐예요? 검사 사이의 시간 간격이 짧으면 이열 효과가 작아진다. 여러분 만약에 시험을 볼 때 A라는 시험을 봤는데 10분 있다가 똑같은 시험을 또 봤어요. 그러면 뭐 다 맞추겠죠. 기억이 되니까. 그래서 짧으면 2월 효과, 2월 돼서 나타나는 효과가 작아진다. 웃기지 마라. 커진다. 왜? 금방 내 똑같은 걸 봤기 때문에 금방 기억나겠죠.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똑같은 검사를 해서 반복적인 똑같은 동일성이 금방 나오는 걸 2월 효과라고 합니다. 57번 가보시죠. 다음 MMPI 검사의 사례를 모두 포함하는 코드 유형은 또 이런 거 나오면 또 벌떡증이 생겨요. 아이고 일단 길고 박스가 나오고 숫자가 나오면 일단 벌떡증 생겨요. 뭐요 또 이거는 뭐 이렇게 해서요. 뭐 벌떡증이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이런 문제 헷갈리면 버리면 돼요. 첫째. 두 번째는요. 답만 외우면 됩니다. 세 번째는 알고 외우면 더 쉽겠죠. 어떤 내용이냐면 간단한 겁니다. 2, 3번 보게 되면 MMPI 또 나옵니다. 건우와 희반이는 남편이 강렬해서 경사났네? 여기서 뭐 2, 3 우울증이겠죠. 우울증. 우울하고 나왔네. 우울하고. 우울하고 나오면 2고. 그렇죠? 또 3이면 히스테리. 위장장애를 호소한다. 히스테리가 있으면 뭐 밥을 먹다가도 안 먹고 안 먹. 또 삶에 대해서 흥미를 보이지 않고 일을 시작하는 것을 힘들어한다. 히스테리가 있으니까. 미성숙한 모습을 보인다. 히스테리. 예. 우리 A는 올드 미스 히스테리가 이만희 저만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남만 바라봐 의존이고.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찾으면 뭐 별것도 아닙니다. 공부 쉽지 않습니까? 1번입니다. 58번 가보시죠. 연령이 69세인 노인 환자의 신경심리학적 평가에 적합하지 않은 것. 신경심리학적 평가예요. 그래서 로샤 검사. 로샤 검사는 신경심리평가가 아니라 뭐예요? 투사검사다. 그래서 로샤의 투사검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9번 갑니다. 심리검사 점수의 해석과 사용에서 임상심사가 유의할 점이 아닌 것은 검사 점수를 해석할 때 그 사람의 배경이나 수행 동기 등을 웃기고 상식아니에요. 이 문학 참 우리를 너무 무시해요. 검사 점수를 해석하려면 그 사람의 배경이나 어떤 환경이나 수행 동기를 함께 고려해야겠죠. 배제하면 안 된다.
나머지는 볼수록 헷갈린다. 볼 필요가 없다. 60번 문제 같죠. 기억검사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기억검사. 그래서 코리아, 뭐 보스턴, 뭐 네임 테스트. 그래서 뭐 보스턴 보통 사물 이름 대기 등이에요. 사물 이름 대기. 사물 이름 대기는 표현력을 저 사물 이름 표현력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검사가 아니다. 기억 검사가 아닌 것은 KBNT다. 그래서 보스턴 네임 테스트다. 이렇게 앞면 타당도로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얘들은 뭐예요? 얘들 아는 순간 인지가 돌아버려요. 아주 맑고 이 전문가에서 제가 한 소리 또 잔소리하고 계십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이게 뭔지 알고 싶어요. 혹시 이거 나오면 어떻게 해요? 혹시 이거 나오면 어떻게 해요? 혹시 이거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왜 자꾸 알고 싶어요? 이 안 나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구호 외치면서 60번 문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 천국 불신지옥 믿으면 합격이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과목이죠. 임상심리학. 자, 또 한번 또 출발해 보겠습니다. 61번 갑니다. 자신의 초기 경험이 타인에 대한 확장된 인식과 관계를 맺는다는 과정을 강조하는 치료 벽기는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관계입니다. 관계. 누구와 누구, 자신, 즉 자기 표상, 자기에 대한 어떤 상징적 모습, 자기 표상과 타인에 대한 모습, 이 타인 표상, 이 자기 표상과 타인 표상과의 관계다. 그럼 답이 나왔죠. 대산관계 이론이다 라고 나옵니다. 보통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문제에 있는 단어가 여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키워드 포인트를 잡으면 된다. 오케이. 나와 타인과의 관계, 대산관계 이론이다. 끝.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62번으로 가보시죠. 심심할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자기 표상은 무엇이고 타인 표상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 또 안내해 놓았습니다. 62번 갑니다. 임상심리사의 역할 중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또 박스 나오고 번호 나오면 또 심란하죠. 심란할 거 없습니다. 이런 심란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의를 듣는 거예요. 이런 거 강의 안 듣고 책만 보는 분들은 심란합니다. 그럼 문제 포인트만 잡으면 되겠죠.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정답 체크하면 먼저 기억, 디귿, 리을은 다 옳은 거네요. 틀린 건 뭐예요? 니은이 틀리다. 의과대학과 병원에서 교육은 비학구적인 장면에서 이건 상식이죠. 아니 대학병원에서 의과대학에서 비학구적인 것을 교육에 포함시키면 되겠습니까? 비학구적인 건 빼야 된다. 이건 상식이죠. 니은은 아니다. 그럼 답이 3번이죠. 얼마나 쉬워요? 아주 간결합니다. 이런 것도 읽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답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현명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런 걸 분석해요. 공부를 현명해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분석하지 않고 답만 체크합니다. 비과학적 B자가 아니네. 끝. 3번이다. 너무 쉽지 않나요? 자, 63번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임담모 카페 오신 여러분들 정말 축복받으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쉽게 재미있게 합격하는 거 정말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3번 갑니다. 다음 가루에 알맞는 것은 요건 조금 난해한 문제지만 아주 알고 보면 쉬워요. 모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죠? 어려운 게 아니라 익숙하지가 않은 겁니다. 뭐 셀리그만이건 뭐 셀레그만이건 뭐 셀리어맨이건 뭐 필요 없습니다. 학습된 무기력에 대한 얘기죠. 이게 여기에서 부정적 사건들은 뭐뭐뭐뭐로 우울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예언하는데요. 먼저 셀리그만이 만든 학습된 무기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겁니다. 개를 묶어놓고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전기 충격을 줬어요. 개에게. 그 다음에 개를 묶어놓은 걸 풀어줬어요. 풀어줌에도 불구하고 자포자기해서 도망가지도 않아요. 그대로 전기 충격을 또 받는 거예요. 이 실험을 통해서 무기력은 학습되는구나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걸 학습된 무기력증이라고 합니다. 뭐 이해 가시죠? 금방 이해갈 겁니다. 개를 묶어놨는데 전기 충격을 가하고 개를 풀어줬는데도 안 도망가요. 왜? 무기력한 건 학습돼서 길들여진 거죠. 길들여진 거예요. 갑자기 빠삐용 영화가 생각이 나네요. 빠삐용에 나오면 빠삐용이 탈출을 하고 어디 슈퍼마켓에서 이제 직원으로 있는데 이 감옥에서는 화장실 가야 됩니까? 화장실 가라! 보고하고 가야 되는데
꼭 주인한테 보고해요. 화장실 가도 됩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나한테 보고하지 말고 그냥 가라. 근데 이 빠삐용은 보고를 하고 가야 마음이 편해요. 안 보고를 안 하면 마음이 불안해요. 왜? 이 학습됐기 때문에 감옥에서 이런 걸 학습된 무기력증이라고 한다. 라고 보면 이제 이 내용이 이제 헷갈릴 거예요. 내부적이다 뭐야? 내부적인 건요. 내부적으로 우울하다. 이러다. 내부적으로 우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정적이라고 하는 건 안정적은 좋은 말 같지만 여기서 안정적인 게 만성적이다. 그냥 길들여져서 만성적이다. 그래서 일반적이 됐다. 그래서 우울한 상태가 만성적으로 일반적으로 됐다. 그래서 이렇게 내부적, 안정적, 일반적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오 저런 말이구나. 나는 왜 안정적이란 말이 들어갔나? 뭐 생각하는데 저게 안정적이 아니라 만성적이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공부가 재밌습니다. 64번 같죠? 수업, 여기 숫자가 빠졌네요. 수업 시간에 가만히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는 도란이며 그부들의 물건을 함부로 만져서 왕땅을 당하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 10세 지적장애 남아의 문제행동이죠. 여기서 포인트는 문제행동이에요. 문제행동. 이 문제행동을 치료하는 치료법은 행동치료법은 뭐냐 이거요. 이거는 행동치료법이니까 행동주의죠. 행동주의에서 강화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행동을 일으키면 강화를 줘서 잘하면 칭찬을 해주고 잘못하면 처벌을 하고 벌을 주고 그래서 강화 이렇게 긍정적 강화와 부정적 강화 이런 것들을 관리해서 처리하는 거다. 이걸 유관성 관리라고 합니다. 유관성. 관련 있는 거, 관련 있는 문제와 행동, 문제 행동과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강화도 주고 처벌도 주는 거 이런 걸 유관성 관리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5번 가보시죠.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65번 현재 임상 장면에서 많이 사용되는 심리평가 도구 중 가장 먼저 개발된 것은 로샤 검사다. 아, 로샤가 제일 먼저 개발됐구나.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이 문제 나오면 또 똑같이 나와요. 이걸 다면적 인성검사는 몇 년도 스트롱 씨가 보면 몇 년도 이런 몇 년도 외우면 이 자체가 바이러스예요. 어차피 얘가 처음인데 뭘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로샤가 가장 먼저 개발됐다라고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5번 갑니다.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요? 라고 나왔습니다. 빼기 우울한 환자에 대한 관찰을 기반으로 사용한 용어로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자신을 무가치하고 사랑받지 못할 사람으로 간주하고 자신의 경험의 세계에 대해서 가혹하고 도저히 대처할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암담하다. 이걸 보고 이제 백은 인지삼재라고 그래요. 인지삼재. 즉 인지 대가리의 세 가지 문제점. 정답이 인지삼재다. 즉 어떤 대가리가 문제가 있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염세주의적 생각하는 사람, 주변 환경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염세주의적이라고 이거 뭐 살아서 뭐해 인생 다 죽을 건데 뭐 이렇게 이런 생각들, 염세주의적 사고들, 회색지역이죠. 뭐 이런 것들을 인지삼재 대가리의 세 가지 유형이다. 이건 2차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지삼재의 종류 세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쓰면 되겠죠. 67번 갑니다. 다음 프로그램의 주요 초점은 사회복귀고요. 직업능력 증진이다 라고 한 겁니다. 여기서요. 프로그램은 1차, 2차, 3차 예방이 있습니다. 그럼 얘는 아니겠죠? 그래서 1차는 유해 환경을 예방하는 거. 유해 환경에서 예방하는 거. 2차는 정신 건강에 대해서 잘 관리하도록 예방하는 것. 3차는 이런 것들이 잘 돼서 이제 사회 복귀하고 정상적으로 생활을 돕는 거죠. 그러면 사회 복귀와 해당되는 건 뭐예요? 3차 예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잡으시면 1차는
환경, 2차는 정신건강, 3차는 사회복교 이렇게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8번으로 가보시죠. 통제된 관찰에 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나오면 2번 자기 탐지 기법에 관한 통제된 관찰의 유형이다.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이 막 굉장히 헷갈려하는 게 벌써 용어가 낯설어서 그래요. 그러면 용어를 보지 마세요. 이런 걸. 자기 탐지 기법. 자기 탐지 기법은 뭐예요? 나를 탐지하는 거니까 나를 관찰하는 거예요. 자기 관찰. 내가 나를 관찰하는데 어떻게 통제된 관찰을 해요? 내가 나를 자율적으로 해야지. 그래서 통제된 관찰은 아니다. 왜? 나를 탐지하는 거니까. 얼마나 쉬워요. 정답 2번이다. 69번으로 가보시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죠. ADHD는 뇌와 행동과의 관계에서 볼 때 어떤 부위의 결함인가 라고 나왔습니다. 뇌 부분, 특히 전두엽, 충동과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 부분의 손상과 관계에 있다. 그래서 정답 1번이다. 교수님, 얘들은 뭐예요? 얘들은 알 거 없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시험에 나올 것도 있는데요. 그때 가서 해결하면 됩니다. 70번 넘어가시죠. 뭐 전두엽 부분은 또 이렇게 되고요. 측두엽 부분은 이렇게 되고 또 뭐 나온 변형계는 또 이렇게 되고 해마는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 뭐 읽어보시면 또 참고사항으로 될 것 같고요. 70번 갑니다. 치료 매뉴얼을 바탕으로 하며 내담자의 특성이 명확하게 시술된 대상에게 경험적으로 어쩌고 나왔어요. 여기서 근데 여기는 명확하게 나왔어요. 또 타당화된 치료를 실시할 때 증거가 잘 확립됐대요. 명확하고 확립된 거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 이거예요. 문제는 보면 겁나 복잡할 것 같지만 간단해요. 어떤 뭐 매뉴얼에서 명확하고 잘 확립된 게 아닌 게 뭐냐 이거예요. 정답 체크하면 2개 이상의 연구가 대기자들은 그 대기자들은 검증 대상이 다 된 게 아니거든요. 대기 상태예요. 그러니까 대기자는 증거가 잘 확립된 기준이 아니다. 대기자는 아니다. 그러니까 대기자 아니겠습니까? 쉽잖아요. 대기자는 아니다. 끝. 나머지는 다 옳은 거니까 올 거 뭐 공부할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나오면 똑같이 나오니까. 그래서 대기자는 아니다. 끝. 너무너무 쉽지 않나요? 71번 갑니다. 행동 관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외연적 운동, 행동 관찰은 행동주의죠. 행동주의 말 그대로 행동에 관한 겁니다. 관찰 가능한 행동만이 근거가 된다. 외연적 행동 나왔는데 인지, 대가리와 마음, 정서는 마음, 인지, 대가리 이거는 행동이 아니죠. 이거는 안 보이죠. 그래서 얘는 관계가 없다. 정답 4번이다. 너무 재밌잖아요. 얘들은 볼 거 없다. 72번 갑니다. 초기 면접 접수에 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초기 접수 면접이에요. 초기 접수 면접이라는 것은 본 면접을 실행하기 본 단계 전에 초기예요. 즉 예행 단계, 오리엔테이션, 예행 단계예요. 예행, 오리엔테이션, 예행 준비 단계부터 환자가 미래의 문제들을 잘 다룰 수 있는 초점을 준비부터 초점하면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준비 단계에서는 이런 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다. 초점을 맞추는 건 상담, 본격적으로 상담이 이루어지는 이런 상담이나 진단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상담 중기 때 해결해야겠죠. 그래서 접수 면접은 아니다. 접수 면접은 왜 오는지 파악하고 이런 것들, 이런 기본적인 기초사항이에요. 접수 면접은 기초사항. 치과를 말하면 치과 어디가 아프죠? 몇 번째 이가 아프죠? 이게 초기 접수 면접이고요. 이제 의사 선생님이 자 누우세요, 자 하세요. 이게 치료할 때 이건 초점을 맞추는 거죠. 이건 본 게임에서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73번으로 가죠. 홀수 이식을 받아야 하는 아동에게 불안과 고통에 대처하도록 돕기 위해서 교육용 비디오를 보게 했다 이거예요. 교육용 비디오를 본 건 뭐예요? 본 거니까 관찰한 거죠. 관찰학습에 해당하는 거죠. 관찰학습은 키워드가 뭐예요? 따라하는 거죠. 관찰을 해서 따라하는 거죠. 올바른 행동으로. 이 따라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모델링이라고 한다. 그래서 관찰학습, 모델링 정답 4번이다 라고 보고요. 74번으로 넘어가 보시죠. 다음은 무엇을 관한 설명입니까? 라고 나왔습니다. 이런 거는
가끔 나와요. 가끔 나오면 사실 틀려주는 게 출제자에 대한 예의예요. 하지만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이 문제 속에서 답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정신 이상 항변에 관한 피고인이 유죄로 판결되면 치료를 위해 정신과 시설을 보내준다. 최종적으로 정상 상태 판정되면 남은 형기를 채우기 위해서 교대로 보낸다. 이런 법적인 내용인데 판결을 뭐라고 그래요? 평결이다. 판결, 평결, 찌찌뽕. GBMI는 뭐예요? 몰라도 돼요. 그냥 판결 나오면 평결이다. 정답 2번이다. 끝. 너무 쉽죠? 얘들은 나는 모른다. 넘어가. 나는 몰라요. 나는 몰라요. 나는 몰라요. 판결, 판결, 끝. 판결, 평결, 끝. 2번이다. 아이고 쉬워라. 75번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아동기의 기원을 둔 무의식적. 무의식 나오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끝. 그래서 정신역동적 조망이다. 76번으로 가보시죠. 임상적 면접에서 사용하는 바람직한 의사소통 기술에 해당하는 것은 옳은 것이죠. 환자가 의도한 대로 단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환자가 의도한 대로 단어들을 이해하기 노력해야겠죠. 즉 눈높이를 맞춰야죠. 환자의 눈높이. 그래서 언어도 맞춰야 되고 또 환자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환자가 의도한 대로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력한다. 당연하지. 노력해야겠죠. 나머지는 볼 거 없다. 왜? 틀린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 보는 사람 아직까지도 있으면 성격 고쳐야 돼요. 이런 건 뭐냐면요. 우리가 옛날에 생명 검사할 때, 조사할 때 만약에 이게 2자예요. 이게 이 답이 3번이 이게 3자예요. 3. 3이라고 3 이걸 아는 게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3자를 가리는 위해서 막 이렇게 헷갈리게 막 있지 않습니까? 이런 헷갈리는 용도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집중하면 3자까지 헷갈려요. 막 안 보이게 이렇게 해서 이게 막 3자인지 2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안 봐야 여기에 집중해 3자가 보이거든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 가리기 위한 것들에 집중하면 답까지 헷갈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철저히 외면하고 포인트만 잡으면 된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7번으로 가보시죠. 임상심리학자의 법적 윤리적 권한 설명으로 이건 뭐 항상 나와요. 이거 무조건 나와요. 이건 간단해요. 뭐냐면 법적 윤리적 비밀 보호를 하여야 한다. 이건 기초사항이에요. 근데 항상은 아니다. 항상은 아니다. 즉 전염병과 같은 질병의 경우 범죄와 관련된 거, 상해로부터 폭행 이런 거 관련된 거, 뭐 이런 또 위험한 거, 뭐 자살 위험 이런 것들은 비밀 보호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정답 2번.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경우는 아니다. 비밀을 보장하는 건 기본이지만 예외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8번 갑니다. 로샤 검사의 반응 위치를 부호할 때 단독으로 기록할 수 없는 것은 정답 S입니다. S는 따라쟁이에요.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DS, DS, WS 이렇게 S는 따라간다. S는 아니다라고 보고요. W는 전체 반응에 대한 내용이고 D는 부분 반응에 대한 내용이고요. 또 DD는 드문 반응, 드문 부분 반응. 여기는 이제 다시 갑니다. D는 부분 반응, D는 드문 부분 반응, S는 공백 반응인데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9번 갑니다. 로샤 검사의 모든 반응이 왜곡된 형태로 쭉 나왔습니다. 로샤 검사 우리 MMPI 우리 무기 있지 않습니까? 건우와 희반이는 남편이 강렬해서 경사났네 이거죠. 그래서 1, 2, 3, 4, 5, 6, 7, 8, 9 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8이니까 여기죠. 정신분열증이다. 정신분열증. 그래서 조현병이라고 하죠. 정신분열증의 특징은 망상, 또 환청. 그러니까 망상이나 환청이 있으니까 뭐예요? 판단 능력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거 망상, 환청, 판단 능력, 저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주의 집중과 판단력이 없다. 정신분열증 판단력이 저하됐다. 오케이 정답 2번이다. 이렇게 보면 간단합니다. 80번 가보겠습니다.
기억력 손상을 측정하는 검사가 아닌 것은 아닌 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이제 감 잡으셨죠? 정답 4번이다. 웨스콘신 어쩌고 저쩌고 얘는 아니다. 웨스콘신 검사는 보통 사고의 유연성을 측정하기 위한 실행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웨스콘신은 아니다. 실행력을 검사하는 검사다 이렇게 보시고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웩실러 메모리 기억 검사죠. 벤톤이 만든 비주얼 시각 기억 검사고, 레이가 만든 컴플렉스 이거는 종합 도형 기억 검사입니다. 그래서 종합 기억 이렇게 비주얼, 시각 기억, 메모리, 자료 기억 이렇게 그냥 참고하시고 요건 아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는 거는요. 얘들은 나는 모른다. 그냥 위스콘신 4번 나오면 답이다. 이게 제가 바라는 공부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과목 끝났고 5과목 상담 심리 들어가겠습니다. 81번 가보실게요. 벌을 통한 행동 수정 시 유의할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만 체크하면 벌은 그 강도를 점차로 높여가야 한다. 벌은 점차적으로 강도를 계속 높여봐요.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면요. 행동 수정 안 됩니다. 열받아서. 그래서 벌은 그 강도를 점차로 높여간다가 아니라 높이지 말아야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심리상담 아주 전략적으로 점수 맞기 좋습니다. 여러분 이 심리상담에 80점 이상을 맞아줘야 됩니다. 강의 들으면 사실은 100점 맞을까 봐 겁납니다. 82번 갑니다.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 청소년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언제 제정됐다? 1996년이다. 아주 단세포 말미잘과 같이 공부하면 됩니다. 그냥 언제다? 1996년이다. 끝. 83번 갑니다. 약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이건 아주 난해한 문제입니다. 체크 포인트. 이게 난해한 문제라 이거 굉장히 맞춘 사람이 없었습니다. 거의. 왜냐하면 함정이 많은 내용이거든요.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로 리을이 옳은 거니까요. 옳은 것은 볼 필요가 없겠죠. 옳은 거니까요. 기억은 약물 오용이다. 언뜻 보면요. 의도적으로 약물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약물 오용은 의사가 지시한 처방대로 안 하는 겁니다. 처방대로 아니 2알 먹으라는데 3알 먹고, 그래서 이런 처방을 잘못하는 것을 오용이라고 그래요. 다른 목적이 아니라 처방대로 안 먹는다 이거고요. 약물 남용은 약물을 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잘못 사용한 거다라고, 이것도 언뜻 보면 맞아요. 근데 약물 남용은 지나치게 여기서 과잉, 지나치게 사용하는 거다. 이런 내용 보면 또 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포인트만 지나치게, 적절한 용도가 아니라 이건 과잉이다. 과잉. 여기는 다른 목적이 아니라 처방대로 안 하는 거다. 그래서 처방대로 안 하는 이 포인트를 잡아야지 잘못 잡으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너무 깊이 들어가면 돼. 포인트. 다른 적절한 약물은 적절한 용도가 아니라 과잉으로 사용하는 것을 약물 남용이라고 한다. 처방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약물 오용이라고 한다. 이렇게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84번으로 넘어가 보시죠. 집단 상담에서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어떤 반응 벌써 나왔네요. 어떤 반응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준다. 반응을 얘기해 주는 걸 뭐라고 그래요? 피드백한다고 하죠. 그래서 피드백 주고받기다. 아주 쉽습니다. 85번 갑니다. 100점 맞을까 봐 정말 걱정입니다. 청소년 비행 중 우발적이고 기회적으로 이어서 일단 발생하면 반복되고 습관화되는 비행 행동과 복합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뭐냐? 도벽이다. 그래서 도벽.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 도벽에 해당한다. 86번으로 가보시죠. 진로 상담에서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요. 이건 거꾸로 뒤집어 보기에는 뭐예요? 뭘 할지 모르는 거예요. 즉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가 덜 된 거죠. 그래서 자기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계획 방법은 자기 이해, 내가 진짜로 뭘 좋아하고 어떤 분야에 흥미가 있고 이 자기 이해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87번으로 가보시죠. 교류 분석에서 성격의 일련의 교류를 자아 상태라고 해요. 교류 분석은 에릭 번이 주장한 교류 분석은 세 가지로 나옵니다. 분석의 유형들이 첫째, 자아 구조 분석, 자아 구조. 그래서 어린이 장하냐, 성인 장하냐, 또 뭐 부모 장하냐 이런 자아 구조. 또 상보 교류냐, 교차 교류냐, 또는 뭐 이면 교류냐 이런 교류 패턴. 또 생활 양식, 자기 긍정, 자기 부정, 타인 긍정 이런 생활 양식에 따라서 나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아 상태, 자아의 답이 뭐예요? 구조 분석이구나. 정확히 말하면 자아 구조 분석이죠. 1번 나왔습니다. 88번으로 가보시죠. 미국 심리학회, 미국 상담학회에서 제시한 전문적인 상담 심리. 그래서 상담이 어떻게 명확해요? 상담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그래서 명확성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타협성. 상담은 타협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타협성, 명확성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9번으로 가보십니다. 정신분석 상담에서 내적 위험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고 안정시켜주는 어머니의 역할은 내적 위험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는 건 아이의 내면 세계에 대한 내용들을 받아주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버텨주기다. 90번으로 가보시죠.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상담 기법은 내담자가 반복적이고 드러나는 자기 파멸적 행동을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밥을 먹는데 밥그릇에 질질질 계속 이렇게 밥 갖고 장난하는 거 이럴 때 자각하게 하는 거예요. 너 밥 먹지 마. 그냥 여기다 침을 탁 뱉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직설적으로 예를 들면 침을 뱉어 이거 밥 먹지 마. 이렇게 이래서 행동을 멈추도록 한다. 스프에 침 뱉기다. 즉 열받게 해서 그 행동을 나쁜 행동을 고쳐주는 것을 스프에 침 뱉기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1번으로 가보시죠. 트라우마 체계 치료 TST라고 하는데요.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트라우마 체계에서는요. 최소한의 자원으로 작업한다.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자원으로 제한된 시간 안에 많은 어떤 케이스나 요소들에 대해서 많은 대상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해결책을 얻는 게 치료 원리다. 그래서 최대한의 자원으로 작업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작업이다. 즉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지 말라. 이런 내용입니다. 92번으로 가보시죠. 성문제 상담에서 상담자가 지켜야 될 일반적인 지침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만 보라겠죠. 그래서 내담자가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으면 뭐하러 상담해요? 올바르지 성에 대한 지식이 거의 아는 바가 없다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93번으로 가보시죠. 로저스 인간 중심 상담,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 비지시적 상담 이론, 따끈따끈하고 인간미가 넘치는 상담 이론에 대한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개창자 실신이다. 그래서 이것도 2차 실기에 나올 수 있습니다. 개창자 실신 키워드 이런 것들은 제가 또 실기 강의에서 자세히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개방적인 사람이다. 또 창조적인 사람이다. 자유로운 사람이다. 실존적인 사람이다. 신뢰감이 있는 사람이다. 개창자, 실신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이다.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다 라고 로저스는 정했습니다. 언제? 지금. 그래서 현재보다 미래에 투자를 줄 안다. 웃기지 마라. 미래가 아니라 현재. Here and now. 현재의 상태를 중요시한다. 그래서 현재의 상태를 중요시한다. 이걸 현상학적 장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현재 잘 살아라. 어떻게? 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하다. 그래서 자신의 주관적 입장을 강조하였다. 객관적 입장이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 입장을 강조하였다. 현재를 강조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94번으로 가보시죠.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상담의 기본 원리는 상담은 내담자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아, 내담자를 중심으로. 방금 94번하고 똑같죠. 내담자 중심 상담, 내담자 중심 상담, 인간 중심 상담, 비지시적 상담 이론, 칼 로저스의 상담 이론, 상담 기법은 일무공이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2차에도 일무공, 즉 일치성.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진실한 태도로 상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진실성이라고도 합니다. 또 상담자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해 줘야 된다. 또 공감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내담자 입장을요. 여기서 보게 되면 무조건 수용 나왔네요. 오케이. 그래서 수용의 원리다라고 하는데 더 깊이 가면 내담자가 자조의 욕구, 스스로 할 수 있는 욕구와 권리를 존중해 줘야 된다. 존중은 뭐예요? 존중 자체가 수용이죠. 그래서 존중해 줘야 된다. 수용, 받아줘야 된다. 이런 겁니다. 95번으로 가보시죠. 약물 남용 청소년의 진단 및 평가에 있어서 상담자가 유의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긴 거일수록 읽어보지 마세요. 답을 체크하고 가족 문제나 학교 부적응과 관련된 요인들의 영향으로부터 1차적인 약물 내용 남용의 문제를 보이는 경우 상담에 여기서 보게 되면 약물 남용은 약물을 먹었다. 이거는 1차적 약물 남용이 아니라 이건 2차적 약물 남용은 2차적이에요. 즉 1차적이 아니라 1차적이다. 이런 이 숨은 그림 찾기의 공부가 그러면 간단해요. 끝났어. 그러면 여기가 1차적이 아니라 뭐예요? 2차적이죠. 2차. 흥분했네요. 2차적이다. 2차적이에요. 1차적은 뭐예요? 약물을 할 수 있는 안 좋은 환경. 그걸 1차적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물을 할 수밖에 없는 안 좋은 환경을 1차적 요인이라고 하고 이 1차적 요인으로 인한 약물 남용의 문제가 2차적이다. 그래서 숫자 1차적이 아니라 2차적. 간단합니다. 답이 나왔으니까 나는 몰라요. 볼 거 없죠. 96번으로 가보시죠. REBT 이론 인지정서행동 이론이라고 합니다. 인지정서행동이라고도 하고 합리정서행동이라고 한다. 이상한 나라 앨리스. 그래서 앨리스가 주장하였다. 왜 이상하냐? 인간은 합리적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 합리적으로 못 산다. 그래서 비합리적 신념이 인간이 어렵게 사는 근본적인 문제다. 이 비합리적 신념을 고치는 게 상담의 목적이다. 어떻게 고치냐? A, B, C, D, E, F를 본다. 이것도 2차에 잘 나옵니다. 어떤 선행 사건이 있고 이 선행 사건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 체계가 이루어지며 이거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디스포 논박을 통해서 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서 새로운 감정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비합리적 신념에서 합리적 신념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이게 REBT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내담자의 무의식은 무조건 프로이트다라고 보시면 과거 나오면 프로이트, 무의식 나오면 프로이트 이렇게 여러분 체크 포인트 하시면 아주 쉬울 것 같습니다. 97번으로 가보시죠. 게스탈트 치료의 접촉 경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보시오. 옳은 거 기역, 니은, 디귿이네요. 기역, 니은, 디귿은 옳은 거예요. 내사가 뭐고 투사, 남탓, 융합 뭐 이런 거죠. 융합은 뭐 같이 융합되는 거죠. 그래서 리을, 편향, 다른 사람에게 하고 싶은 행동을 자기 자신에게 한다. 자기 자신에게. 만약에 친구하고 싸웠어요. 친구하고 싸우는데 친구한테 너 왜 그래? 라고 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막 자기 학대를 해요. 이런 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반전이라고 한다. 그래서 남에게 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하는 걸 반전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향이라는 것은 뭐 한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감당하기 힘든 내적 갈등이나 환경적 자극에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압도당하기 있어서 자신의 감각을 둔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나 이쪽으로 갈래 그냥 이렇게 편향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8번 가족 상담의 기본적인 원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현재보다 과거 상황을 중요한다. 가족 상담할 때 과거는 묻지 마세요. 이거는 가족 상담뿐만 아니라 모든 상담의 원리예요. 그래서
물론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에서는 과거 무의식 세계를 중요시하지만 프로이트만 빼고 나머지는 다 현재를 중요시한다. 그래서 가족 상담의 기본적인 원리가 가져간 것은 현재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99번으로 가보시죠. 상담 종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상담이 마무리할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마무리할 때 소속된 여기죠. 소속 정답 체크하면요. 조기 종결 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조기 종결에 대한 솔직한 감정들을 표현한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웃기지 마라. 상담을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좀 보강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그래서 표현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웃기지 마라. 표현을 해야 된다. 라고 보면 됩니다. 이 내용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특히 2차 실기에도 잘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별도로 메모를 해서 여러분들 조금 깊이 있게 다루면 좋겠죠. 즉 깊이 있게 다루는 거, 또 얘가 시험에 또 가끔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이것들을 구분해서 제가 설명을 합니다. 코로나 시키 버리세요 하면 버리면 되겠고요. 이건 2차에 나오니까 조금 더 깊이 가세요 하면 깊이 가고 이렇게 체크 포인트만 하시면 됩니다. 즉 이 차이는 이렇게 나오죠. 상담 종결에 따르는 목표 3가지를 쓰시오. 상담 종결에 해당하는 상담 목표가 달성되지 않아도 상담을 종결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들을 쓰면 되는데 이런 내용들은 그냥 가볍게 터치하세요. 가볍게. 초벌구이로만 하십시오. 어차피 2차 때 제가 다 설명을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선 정답이 4번이다 라고 보고요. 이제 마지막 문제 100번 문제입니다. 와이너의 비행 이론이죠. 비행 청소년 주로 많이 나오는 이론인데요. 비행 이론에서 옳지 않은 것은 소속된 비행 하위 집단, 비행 청소년 하위 집단은 어떤 비행 그룹이지 않습니까? 비행은 비행기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비행 청소년, 비행 청소년의 이 비행 집단이 있단 말이에요. 이 집단에서는 삶의 방식들은 자존감, 소속감을 갖다 줌으로써 자기들끼리는 자존감이 있겠죠. 야, 패거리만. 야야, 이리 와봐. 야야, 우리 이 그룹이야. 근데 이런 것들은 뭐예요? 삶의 방식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기 때문에 적응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적응적이 아니에요. 뭐예요? 비적응적이죠. 그래서 잘못된 행동들은 잘못된 그룹에서 그룹 내에서 잘못된 자존감과 잘못된 소속감으로 인해서 잘못된 적응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다. 그래서 적응적이라고 할 수 있다. 웃기지 마라. 적응적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2020년 1회차, 2회차 통합 문제 및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